계속 그 생각만 해서 그래요. 이러다가 망하면 어쩌지? 이러다가 안 되면 어쩌지? 이러다가 될지 몰라. 맞아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사실 뭐 된다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게 뭐 내일 될지 뭐 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사실 딱 언제 된다 약속의 날처럼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노력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가요? 그것도 누구나 하기는 쉽진 않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할 수 있을 건데 이제 네네. 문제는 이제 이게 모호하다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언제 될지 몰라. 맞아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사실 뭐 된다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게 뭐 내일 될지 뭐 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뭐 66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 그렇죠. 그 이제 그 불안감이 굉장히 또 그게 우도예요. 이제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되게 또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막는 굉장히 큰 장애 기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내가 어쨌거나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게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의심과 두려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네네. 이것만으로 좀 알 수 있으면은 내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막 모른단 말이죠. 맞습니다. 혹시 내가 이게 잘 하고 있는 상태인 건지 이대로만 가면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우선 두 가지. 네. 고통을 내려놓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가벼워요. 그 과정이? 잘 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성경으로 보면은 사업은 거친 풍랑 속에서 바다를 걷는 것과 같거든요. 풍랑이 막 일고요. 이게 걸어지려나 하고 걸어요. 내 안에 신성을 따라서. 근데 걸어지거든요. 근데 그거가 안 걸어지겠다 생각하면 또 그 안을 못 걷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걷고 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이건 될 거야 라는 어떤 확신, 직관, 그리고 보통은 즐거움으로 다가오죠. 보통은 내가 왜 되는 일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즐겁잖아요. 이게 상태값이기 때문에 저는 즐거움을 신호로 보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그냥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랑 상관없이 그냥 즐겁고 또 저는 제 스스로의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면 생각한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안 될 거야도 믿음이고 그쵸. 이건 될 거야도 믿음이에요. 왜냐면 불확성실의 그 세상 속에서 근데 나에게 유익한 믿음을 내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보통은 저는 즐거움으로 좀 보고 있어요. 즐거움. 그리고 좀 고향감, 약간 가벼움 이런 걸로 보고 있고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들 때는 그것도 에너지로 써서 내가 더 원하는 생각을 해야 되네 이런 신호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통을 조금 내려놓는 방법 그러면 대부분 사업이 왜 망가지냐면 너무 고통을 계속 그 생각만 해서 그래요. 이러다가 망하면 어쩌지? 이러다가 안 되면 어쩌지? 이러다가 이게 안 되면 어쩌지?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오더인데 그럼 주변 시야가 안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내려놓는 방법은 세도나 메서드라고 레스터 레븐슨이라는 분이 만든 건데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대표님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 자, 이 고통을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은 생각해보면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명상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에 존재하라고 해요. 이게 명상의 끝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서 호흡은 호흡만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감각은 감각만 관찰하죠. 지금 여기에서. 선도 그 질문도 지금 여기에서만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저도 그렇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 대표님들의 순간 지금 이 순간은 매우 안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과거로 가면 후회고 미래로 가면 걱정인데 현존하면 그냥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불교에서는 삼매라고 하는데 사마띠 어떤 삼매경에 빠지면 독서 삼매경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은 막 와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한 상태. 그렇죠. 더 이상 더도 덜도 없고 그 온전한 상태가 삼매인데 삼매는 뭐냐면 한 가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1000억을 벌었다라는 생각에 빠지면 삼매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근데 이제 고통을 없애려면 고통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생각에서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놔라, 놓아버려라. 처음에 전 이거 들을 때 말장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야? 어떻게 내려놔?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려놓는다는 거는 생각에서밖에 못 내려놔요. 왜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을 들고 있진 않잖아요. 내가 이 걱정을 들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니까. 네네네. 그럼 생각에서 들고 있는 건데 내려놓으려면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질문을 몇 개 던져요. 지금 나는 이 고통을 환영할 수 있는가? Yes, No. Yes도 상관없고 No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고통이라는 걸 인지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음에 고통이 있구나. 아, 내가 카드값에 대한 고통이 있구나. 내가 대출에 대한 고통이 있구나.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고통이 있구나. 이거를 먼저 인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환영할 수 있는가? Yes, No. 난 싫은데요? No. 상관없어요. 나는 환영할 수 있어. Yes. 여러분, 근데 환영한다는 거는 한번 음미해 보는 거예요. 이 고통의 잔을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이게 고통이구나. 비싼 와인 마시듯이 고통스러울 때 잠깐 음미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맛이야. 씁쓸해. 화해. 박하 맛이 나. 약간 이렇게 음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환영할 수 있는가? Yes, No. 그게 준비 상태입니다.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질문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시는 분도 똑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고통을 내려놓기를 원하는가? Yes, No. Yes겠죠? Yes죠. No라고 하면은 그럴 리 없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네. Yes겠죠. Yes. 그럼 이 고통을 언제 내려놓을 것인가? 1년 뒤에 내려놓을까요? 6개월 뒤에 내려놓을까요? 내일 내려놓을까요? 지금 내려놓을까요? 지금 내려놔야죠. 그쵸. 여러분, 이 고통을 굳이 찾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지금. 그래서 지금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럼 난 지금 이 고통을 내려놓기를 원하는가? Yes. 그럼 내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데, 다시 고통스러운 마음이 떠올라요. 이 생각이. 그러면 똑같이 또 프로세스 또, 나는 이 고통을, 아직 남아있는 이 고통을 환영하는가? Yes, No. No도 해도 되고, Yes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난 남아있는 이 고통을 내려놓기를 원하는가? Yes. 언제 내려놓기를 원하는가? 지금. 지금 내려놓을 것인가? Yes.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작업에서. 그럼 고통이 없어져요. 실제로 없어집니다. 왜냐면 자각을 하는 순간 이게 나의 생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지거든요. 내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걱정이 아직 나의 현실이 아닌데 내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 계속 생각하면 오도가 계속 내려지고 있겠구나. 그쵸.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뭔가? 거길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동시성을 좀 활용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되게 재밌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상징을 이용하는 거예요. 상징은 뭐냐면, 내 눈앞에 자주 보이는 상징들이 있어요. 저는 코끼리와 나비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 동시성, 그러니까 디펙 초프라 박사가 하버드 의대를 나오고 세계적인 영성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동시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책이 많이 써놨어요. 동시성이라는 거는 우연인데 우연은 없대요. 이 우연을 내가 자각만 하면 이 우연의 힘을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자각하면 그 우연의 힘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일을 우연을 막 겹쳐서 원하는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 수 있다가 이제 디펙 초프라 박사가 다행히 하버드 의대를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상징은 나비와 코끼리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사람 만나러 갈 때 나비나 코끼리를 보면 이 일이 되겠구나. 이런 신호로 봐요. 되게 자주 보입니다. 오늘도 몇 개 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그 박사님 한 분, 뇌과학 하시는 박사님 한 분을 미팅을 하러 양주로 갔어요. 그때 이제 이니시 팀이 같이 갔는데 이 팀이 수많은 숙소가 있었습니다. 네, 랜덤으로 숙소 하나를 예약을 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핸드폰 사진도 이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숙소에 딱 들어가니까 숙소 맨 앞에 그 거울에 나비가 있는 거예요. 3마리가. 그래서 우리 뭔가 되려나 봐. 이러고 숙소를 2층이었는데 2층에 딱 가니까 2층 복도 끝에 코끼리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뭐야? 나비와 코끼리 같이 있어. 네. 그러고 이제 그날 잤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있잖아요. 기분 좋게 잤어요. 뭔가 일이 되려나 봐.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그 박사님을 만나고 카페에 갔는데 카페 화장실에 나비가 있는 거예요. 그 나비 이렇게 액자로. 그래서 뭐야 나비야. 하고 우리 미팅하는 테이블 옆에 아래를 딱 보니까 거기에 코끼리 조각상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너무 많은 우연이 중첩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숙소에도 나비와 코끼리가 있었고 지금 미팅하고 있는 그 카페도 나비와 코끼리가 있는데 둘 다 우연히 간 곳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이 되려나 봐 이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이제 대전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있는데 순간 제가 한 게 커다란 코끼리 인형을 들은 여자분이 모르는 분이 네. 코끼리 인형을 이렇게 안고 오더니 제 옆에 탁 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중첩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징 체계로 내가 잘하고 있다면 어떤 이 양자장이랑 약속을 하면 돼요. 내가 잘하고 있다면 이걸 보여줘. 이런 겁니다. 그럼 그걸 보여주거든요. 이건 실험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랑 엔젤 넘버가 있습니다. 네. 엔젤 넘버는 뭐냐면 패턴의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계를 봤는데 1111, 갑자기 시계를 봤는데 222 그런 경우 있으시죠? 444 이렇게. 그게 그 단어의 뜻을 물론 단어마다 뜻이 있는데 그걸 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 동시성을.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신호들을 조금 활용해서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다 좋을 대로 체크하고 있어서 나쁜 신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끼리와 나비로 꼭 할 필요는 없고 그쵸. 내가 그냥 정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들었잖아요. 코끼리와 나비를 엄청 보일 겁니다. 네.